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요즘 돈도 떨어졌나 봐요. 돈 떨어져가지고 12월부터 북한에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북한을. 그래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시범단 러시아가 들어가지고 벌써 이미 전에 몇백 명이 북한 관광을 하고 갔어요. 근데 북한 일반 주민들하고 그냥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최근에 들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숨길 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채널에 출연하게 된 이철은TV의 이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북방송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제가 살던 곳이 이제 황해남도 연안인데 연안 쪽에 이제 가면은 그 화양리, 신양리, 염전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에서는 잘 들려요. 근데 지금 설치해가지고 대북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잘 들립니다. 예. 그리고 대북 방송의 내용도 잘 들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또 설치를 했어요. 자기네만의 방송국을. 근데 그 방송국이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에다 갖다 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돌리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이거 북한 거, 이거 한국 겁니다. 왜냐면 이 방송, 이 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뭐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무슨 소리인지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 믹서를 시켜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북한 방송 나오고 한국 방송 뭔지 모르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전기사상이 열악하다니까 정전이 돼요. 정전되면 잘 들려요. 특히나 이제 새벽이나 밤에는 더 잘 들리죠. 그래서 그 대북 방송 효과는 북한 전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연적, 그리고 전연 부대. 북한의 전연부대라고 하면은 1군단, 5군단, 4군단, 강원도 지역에 1호군단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은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 북한 전 지역의 그 대북 방송에 효과를 내갔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군인들, 그리고 또 이제 황해도 지역에는 북한 주민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과 주민 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듣는 거죠. 그 황해도 지역에서도 연안, 배천, 청단 이런 쪽에서나 들리고 그 이후 지역에서는 들리질 않아요. 그 우리 대북 확성기가 무슨 뭐 저기 한북도 지역까지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전단지 보내는 것도 뭐 평양으로 간다, 뭐 북쪽으로 간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전단지 역시도 저게 이제 황해도 지역, 강원도 지역밖에 더 안 가거든요. 대북 확성기가 이제 다시 전개돼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에 대한 거죠.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은 세뇌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다나니까 갑자기 그 대북 방송을 듣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부조리한 행동을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못 살게 하는 근본 원인이 김씨 가문에 있다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북 방송을 몰래 많이 듣거나 뭐 한국 TV를 많이 보거나 한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과반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가문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일본 고용이 일본 뭐 이런 막 가게를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김정은이 때문에 북한이 못 살고 뭐 핵 때문에 북한이 못 살고 이런 거는 북한 주민들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분유부터 먹여야지 옥수 먹이면 먹겠습니까? 그 소화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강도 높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전단지 보내는 것도 김정은이 막 여기 눈깔에다 막 찍어놓고 막 뭐가지 막 찍어놓고 이런 거는 효과가 안 나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단계별로 해야지. 그 단계별이라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둬야 돼요.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는 뭐 모른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꽤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계별로 침착하게 1년, 2년, 3년 하면서 이 올해는 이걸로 단계로 해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게끔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냥 김씨 체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 체제의 부당성을 갖다가 막 때려부으면 북한 주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버거워할 수도 있죠. 솔직히 대북전단은 국가에서 할 때하고 단체가 할 때하고 차이가 나요. 저는 뭐 북한에서 할 때 이제 국가에서 보내는 거를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건 확실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이용을 하는데, 단체들은 그냥 오직 자극적인 거죠. 그냥 북한 체제 비난, 그리고 또 김정은이 그냥 때려 부시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단체는 이제 스폰서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때는. 그래서 또 북한에서도 또 쓰레기, 아직까지도 쓰레기 보내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가내는 쓰레기도 많이 없을 텐데, 쓰레기도 다 그냥 퇴비로 생산을 해야 돼가지고 많이 없을 텐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네 뭐 그 쓰레기 보내는 건
북한 당국하고 상관없다. 뭐 북한 이제 주민들이 보내는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사기고. 어디 주민이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걸 보낼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나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가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북한에 보내면 획기적일 것 같다. 야, 뭐 솔직히 뭘 다 보내도 획기적이죠. 뭘 다 보내도 획기적인데 TV를 보내자니 뭐 TV, 차 뭐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그 가서 TV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전기 자정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뭘 보내야지 획기적일까? 생각하는데 그냥 뭐니 해도 달러입니다. 그냥 돈 보내면 돼요. 돈 보내면 북한에서도 자기들이 그냥 쓸 수 있게끔 자기들만의 또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획기적일 거 그냥 달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진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보내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또 다음 것이 생각나요. 이거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다음 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내면 너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쓸까? 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해서 차 보냈다. 차 너무 좋죠. 근데 차를 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참 암담한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낼 것이 저는 그냥 돈이 최고겠다 라는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보내면은 야, 이거 돈을 뭐 또 김정은이 가다 가지 않나요? 아니죠. 돈은 다릅니다. 자, 뭐 만약 전단지에 돈이 많이 왔다고 합시다. 돈 딱 뿌려졌어요. 딱 돈 모아가지고 이 남조선에서 본 이 대한민국에서 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바칠까요? 국가에 낼까요? 안 냅니다. 돈이잖아요, 돈. 돈은 안 내요. 예전에도 이제 달러가 뭐 1달러짜리들이 막 북한에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안 줬어요, 북한 주민들이. 다 자기네가 가져요. 그러면 하나 더 좋은 거는 USB도 괜찮겠네요. USB도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몰래 보거든요. USB 대한민국 거 좋다고 해가지고 USB 그 국가에다 갖다 주지 않아요. 전단지 날아올 때 USB 왔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삐라라든지 그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하고 USB는 안 줍니다. 자기가 다 그냥 소비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달러라든지 USB 같은 건 뭐 숨기기도 쉽잖아요. 뭐 부피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뭐 전단지 날아올 때 거기 USB가 있었는지 달러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이것만 왔다 하고서 그냥 내놔주면 되니까. 그리고 달러하고 USB 같은 건 자기가 꿀거덕 해서 뭐 그냥 무관한 거니까요. 달러는 쓰면 되는 거고 USB는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영화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USB 샀다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때문에 어디서 밝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하고 USB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효과가 있죠. 안 가면 안 되는가요? 무조건 가야 된대요. 가고 싶지는 않은데 무조건 가야 된다면은 제일 먼저 챙겨갈 거는 아무래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증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을 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제가 북한에 만약 끌려갔다가 탈출을 하려고 해도 뭐 물론 뭐 북한에서 이거 뭐 회수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어디 가려고 해도 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분증과 함께 여권을 저는 챙겨가야 생각입니다. 고위직 탈북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해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거의나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해외에 나와보니까 이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김정은 체제 그리고 김씨 체제가 정당한가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살궁리를 해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뭐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뭐 북한 고위직들이 탈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체제가 이제 뭐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북한 고위직에서 탈북한 사람이 뭐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그 고위직을 메꿀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위직이 탈북을 했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고위직이 몇몇 탈북했다고 해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아마 고위직 탈북한 사람들보다도 처형당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북한에서 김정은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렇잖아요. 고위직에서 탈북을 해서 뭐 미국이나 뭐 어디에 뭐 망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몇백 명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고위직 죽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은이 정권을 자기가 잡자마자 숱한 사람들을 사살을 했거든요. 그거 놓고 보면은 그 죽인 사람들도 많은데 뭐 그게 도대체 몇 명 됐다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또 자기 직분에 맞게끔 또 자기 아참쟁이들이든 뭐 일 잘하는 사람이든 그 직분을 메꿀 사람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휘똥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편적인 실례로 우리가
94년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황장엽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북한에서 황장엽이가 농업비서를 했어요. 뭐 주체상을 만들었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 아니 한국으로 왔을 때 북한 체제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네. 그것처럼 뭐 북한에서 어느 정도 엘리트층에 있던 사람이 온다고 해도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룡해가 온다고 해도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요즘 돈도 떨어졌나 봐요. 돈 떨어져가지고 12월부터 북한에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북한을. 그래서 12월부터 여행을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래서 그 첫 시범단 러시아가 들어가지고 벌써 이미 전에 몇백 명이 북한 관광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보여지는 모습이 또 있잖아요. 체제의 정당성 이거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정은이도 많이 신경 쓸 거예요. 그 해외에서 이제 여행 갔던 사람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관계로만 왔겠습니까? 북한을 좋게 보고만 왔겠습니까? 나쁘게 보고 간 사람들도 대다수일 거예요.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을 오픈시킨다. 이거 뭐야 한번 가보자. 저 무서운 북한이라는 데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서 분명 해외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자유여행이 아니에요. 관광 코스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 코스에 다 좋은 것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 또 나쁜 것도 찍어가지고 또 가서 공개할까봐. 어쨌든 김정은이가 골머리 앓고 있어요. 지금 북한 관계도 그렇고 북한 문제만 놓고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 문제도 그렇고 가라고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다 나니까 밤낮 없이 술 퍼마시고 하다 나니까 얼굴이 팍팍 삭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뭐 건강 이상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정은이 건강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과연 저 김정은이가 몇 년 동안 갈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숨길 게 많죠. 그래서 관광 코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자유여행을 하게끔 하죠. 자, 못 살면 못 사는 데도 가게끔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된 곳만 그리고 또 김정은이의 손길이 갔던 곳만 해외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한심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관광 코스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그리고 묘향산이라든지 평양 이렇게 가볼 만한 곳만 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 해외 사람들 왔다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북한에 대해서 한심하게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거를 홍보수단으로 또 쓰는 것도 있어요.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또 북한 체제가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심하지 않다. 그런 것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은 못합니다. 가이드뿐만이 아니고 해외여행 온 사람들을 감시하는 보위부 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하고 다니는 거지 북한 일반 주민들하고 뭐 막 그냥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 통제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있는 뭐 집들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 거 있는 거를 뭐 폭파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과의 접촉은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최근에 들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한류 단속을 심하게 한대요. 김정은이가 이제 한류 때문에 좀 골머리 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개 국가.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래서 가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것들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하나로서 남과 북이 헤어져서 살고 있다. 갈라져서 살고 있다. 이 뉘앙스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물론 뭐 북한이 뭐 인정해서 대한민국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북한이 어쨌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북한 이 젊은 세대들은 이 한류 열풍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최근에는 한류 단속을 아예 강도 높이 진행하라고 했답니다. 예전에 이제 법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교양보장법이요, 그리고 또 이제 평양문화보호법이요, 이런 법들을 내놓고 청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리고 소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이 있는데 너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는 한류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한류 단속을 더 심하게 한대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북한을 떠매거나 할 역군들이고 주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류 문화에 빠져서 대한민국, 그 적국이라고 한 대한민국을 동경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북한의 제1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했어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제1국의 문화를 제1적의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니 그 젊은이들에 대한
이 사상이 얼마나 최근에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그 사리언 쪽인가요? 거기서 뭐 미성년자죠. 15살 난 청년들을 이제 어떻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5년 교화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형까지는 참 안 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류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유포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혼자 몰래 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새로 나온 거다. 재미있다면서. 근데 원래 다 어릴 땐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있으면 자기 혼자 보기 싫잖아요. 왜냐면 나 이거, 야, 나 이런 거 멋있는 거 보는데? 너 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돌리다 나니까 이제 한류 열풍이 막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고, 가지 말라면 왜 가지 말라고 그러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더 하게 되거든요. 김정은이 한류 단속을 더 심하게 하다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야, 한류가 뭐냐 도대체? 한국 드라마가 뭘 그렇게 재미있다고 보냐?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요한 건 이제 한류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뭐 김정은이 뭐 하긴 뭐 사형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한국 TV 봤다고. 그들의 사상을 개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보니까 뭐 주애도 데리고 나오는데 주애라고 뭐 하려고 안 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애 방에 들어갔더니 한국 TV를 보고 있어. 야, 우리 딸도 보는데 이거 머리에 진짜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낮 없이 또 술포되겠죠. 그리고 국제관계 문제에도 또 김정은이가 머리 아파할 거예요. 뭐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가 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탈북민들을 이쪽 북쪽 지역에서 북한과 근접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뭐 저쪽 안쪽으로 들여보냈다는 이런 소식도 제가 접했거든요. 중국에서 북한 탈북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친분관계를 완전 지금 뭐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아니 중국에서 저놈들이 그래? 너네 그러면 내가 그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나 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나니까 이 세계 국가 관계 문제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문제를 해가지고 골머리 앓을 겁니다. 머리 아프죠. 저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뭐 대학원 다니고 있다 나니까 뭐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러 갔다는 데가 있겠나요? 뭐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국민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화통일 대학원이라고 올해 새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다니면서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 해봤는데요.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그냥 뭐 이소리 저소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다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북한을 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곁들여서 또 저 이철훈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